오늘 첫날인데 또 이렇게 막 좌충우돌하네요. 첫날부터. 응? 안 열렸죠? 안 뜨는데요? 안 뜨는데. 우린 안 뜨는데. 항상 저기선 열렸다 그러는데 우린 안 떠. 떴어요? 열렸다는 건 떴어요. 열었다는 것 같아. 이제 열었다? 아, 그 말이구나. 그럼 조금 더 기다려볼게요. 이제 열었다는 거면 조금 더 기다려볼게요. 아, 진짜 오늘 너무 오래 걸린다. 방 열리는데. 첫날인데 이렇게 오래 걸려도 되는 겁니까? 열렸다. 열렸어요? 저는 그러면은 구독이 와야 되잖아. 구독 알림이 와야 되잖아. 알림이 알았는데 열렸네요. 아, 오. 열렸어요? 확실해요? 네, 열렸습니다. 몇 명 들어오셨어요 지금? 지금 388명 시청 중으로 나오는데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시니까 네. 천천히 시작을 할게요. 와, 오. 감회가 새롭다. 오늘 너무 늦게 내 방은 꿈쩍도 안 하는데 안 움직이는데. 오늘 주인공은 늦게 뜨니까. 제가 열려야 뭐 보면서 할 수 있는데 잠깐만요. 조금만요. 근데 저도 컴퓨터로는 안 나오네요. 안 나와요. 휴대폰으로 나오는데. 저 안 나와요. 석준 씨 왜 이렇게 오늘 첫날인데 시즌2 첫날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애타가지고 그냥 나가시겠어. 600분 지금 막 늘어나고 있긴 하네요. 안 나와. 아직도 안 나와. 자,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제가 나올 때까지. 다른 분들도 들어가기 힘드시는 그 똑같은 거죠. 네. 우리가 힘들면은 다른 분도 똑같이 힘드신 거죠. 구독 알림이 안 된다고. 네, 구독 알림도 안 와. 그게 와야지 지금 그거 누르고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안 와. 알림 쏜 거예요, 밖에서? 알림 쐈어요? 알림을 따로 쏠 수가 있나요? 근데 모바일은 되는데 저는 모바일도 안 PC에서는 되는데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제 됐다. 870분 들어오셨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들어오셨다고 지금. 저도 제가 지금 컴퓨터로도 하나 보고 있고 모바일 핸드폰으로도 보고 있는데 여전히 컴퓨터는 안 열렸고요. 모바일만 그냥 열렸어요. 유튜브를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신 분들은 열렸다고 하고 와 이선자님 포기하려는 순간 들어왔다고. 진짜 우리 왜 이래 정말. 석춘 씨 왜 이러는 거예요 유튜브. 이게 석준 씨가 유튜브 사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결이 안 되네. 야, 구독 알림도 안 왔다고 크리스탈 정님 그러셨고 지금 헥헥거리면서 들어오신 김문숙님 어서 들어오세요. 애간장 녹는 줄 알았다고 고한나님, 이은희님, 신의 아버지님, 건빠방님 진짜 오래 걸렸다고. 저희도 애가 탔어요 지금. 드디어 PC에서도 열렸습니다. 힘들다. 와, 이제 천여 분 이제 입장하셨습니다. 1100여 분 어서 오세요. 예, 양미애님. 제 폰이 고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셨는데 고장 아닙니다. 양미애님 폰 괜찮아요. 다 힘들게 들어왔어요. 저도 힘들게 들어왔어요. 풍사제아님 댓글쇼 검색어로 10번 이상 쳐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오, 검색어 순위 올라가겠는데요? 유튜브에서 치는 안 올라가잖아요. 어서 오세요. 포기하지 않고 왔다고. 어렵게들 들어오셨는데 커피 먼저 좀 쏘죠. 그러면 들어오시는 분들 그냥 보면서 또 아직 정식 인사는 안 했습니다만 새로운 댓글쇼 2에 정말 이제 친구가 되실 분, 우리 패밀리가 되실 분, 민동기 씨.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보면서 일단 들어오시는 분들 쭉쭉 올라가는 이름 보면서 이분한테 드리고 싶다 커피 마구 쏴주세요. 근데 댓글쇼는 예. 저도 이제 가끔씩 시청을 했지만 예. 정말로 댓글을 읽을 수가 없네요. 너무 빨리 올라가죠. 너무 빨리. 적응하셔야 이게 돼요, 이거. 딱 하면 멈춰요. 예. 이거. 그러면 또 밑에 계신 분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읽고 또 넘겨야죠. 어수선하다. 첫날부터 어수선하다. 진짜. 예. 제가 딱 찍으면 됩니까? 네. 찍으세요. 그러면 네. 오래 기다렸다는 지환군님. 지환군님. 이야. 예, 지환군님. 네. 민동기 편집장 만세 하시는 장기영님한테도 제가 한 잔 드리고 싶고요. 여운님 식은땀 나요 하셨네요. 식은땀 나요. 어서 오세요. 정말 다들 적응을 잘하시네요. 그리고 강선아님 드릴게요. 유튜브에서 댓글쇼 검색해서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김현정 앵커님 이렇게 생기셨군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우십니다. 어디 그게 딱 보이나? 어떻게 상상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저 이런 댓글 좋아합니다. 강선아님 감사드리고요. 예, 커피 드릴게요. 오늘 커피 많이 모아놨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안 쓴 게 다 오늘 첫날 쌓여있습니다. 그냥 쌓여있던 거 누적분 다 풀고 가요 우리. 네. 뉴소렌토님 기다림의 미학 그러셨는데 뉴소렌토님한테도 한 잔 드리겠습니다. 김경희님 드릴게요. 올해 지나가 버렸네요. 네.
오왓 댓글쇼 다시 한 줄 몰랐어요 하셨는데 김경희님. 오늘부터입니다. 네, 제대로 오셨어요. 오늘부터입니다. 또 강지연님 드릴게요. 댓글쇼 너무너무 기다리셨다고 쉬는 동안 매일 느껴지는 허전함에 더욱더 소중함을 알게 된 것 같아요. 현정님, 하트피디님, 민동기님 모두 화이트. 아니 어떻게 이름들을 다 하신다. 스타세요. 저희가 잘 모셔온 것 같아요. 정미영님. 네, 정미영님한테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드리세요. 민동기님 저도 주세요. 쏘았습니다. 네. 저는 문자영님 네. 하트피디 짱이요 하셨네요. 뭐야. 다들 지금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일단 요 정도 풀고 좀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1,700여 분이 엄청난 난관을 뚫고 들어오고 계셔서 저희가 오늘 몇 분 들어오시면 입장하시면 그때부터 시작할까요? 한 정해놓죠. 2,000분에 시작할까요? 첫날이니까. 네, 네. 우리가 지난 시즌 1에 처음 시작할 때 한 예. 400여 분으로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에 비하면은 5배가 되는 거라. 400여 분으로 시작을 했던 댓글쇼가 결국 우리 몇 가지 찍었지? 8,600. 8,600까지 동접자 기준입니다. 뭐 조회수는 훨씬 뭐 20 몇만 원까지 갔었고 그거 말고 동접자가 이 시간에 네. 제가 자꾸 민 선생님 하니까 되게 이상하긴 한데 별명은 우리 이택수 대표한테 부탁을 드리는 걸로 하고 별명 있으세요? 있죠. 뭐예요? 곰돌입니다. 딱 맞는다. 민곰돌이. 민곰돌. 그럼 곰 기자님으로 부르면 되나요? 아니, 사실은 곰돌이도 진짜. 있고요. 네. 요즘은 네. 주변에서 네. 띵굴이라고 띵구리는 뭐예요? 띵굴이 뭐예요? 띵굴띵굴하세요. 곰돌이보다 사람들이 띵굴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렇게 뵙는 것보다 화면으로 얼굴을 보니까 정말 동그라시네요. 아유, 원래 동그래요. 정말 너무 동그라시다. 좋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띵구리가 좋으세요? 곰돌이가 좋으세요? 아마 띵구리가 좋다고 하실걸요. 띵구리? 네. 이상하지 느낌이 좀 어감이 이상하지 않나? 네, 띵구리? 무슨 말인지 확 안 들어오는데. 띵굴. 띵굴띵굴거린다? 네. 돌아간다? 띵굴띵굴? 띵굴띵굴. 곰돌이라고 불러주셔도 좋습니다. 네. 예. 곰돌이 민푸 같다. 우리 푸가 하나 있는데 푸가 하나 더 늘었네. 그러네요. 민경남 PD, 아, 이대호 또 PD가 민 씨는. 푸거든요. 또 그러네. 민 어떤 씨는 DNA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 불러야겠다 우리 경남 PD 두 분 같이 좀. 아니 지금 밖에서 네. 여 들어오기 전까지요. 예. 그 민경남 PD랑 계속 수다 떨었습니다. 그 한가하면서 왜 안 들어오는 거야? 민경남 PD는. 여러분 그러면은 띵구리로 할지 곰돌이로 할지는 좀 생각해 볼게요. 오늘은 이제 혼재해서 써보겠습니다. 네, 나중에 써보고, 집계를 해볼게요. 예, 곰돌이 기자가 좋은지 띵구리 기자가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알려주시고요. 그 순간 2,150, 120분 들어오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400명으로 시작했는데 8,600명 동접자까지 찍었습니다. 야, 동접 8,000명 넘었다는 거는 엄청난 건데요. 엄청난 거예요. 네. 그리고 10,000명 공약은 유효한 거예요, 하트 PD? 일단은 뭐 취소를 안 했으니까 유효하다고 봐야죠. 10,000명이 되면 저희가 예. 토크 콘서트를 하기로 했거든요. 네, 토크 콘서트. 어디서요? 여기 우리 홀에서, 지하 홀에서. 여기 지하홀에서요? 지하홀에서. 그런 거 해보셨어요? 토크 콘서트는 뭐 몇 번 해봤는데요. 북 콘서트 하셨죠? 아니 북 콘서트가 아니고 약간 토크 콘서트 비슷하게 하긴 했는데, 해보셨구나. 예, 그것도 다르더라고요. 그건 또. 그 어느 방송이냐에 따라 다 느낌 다르고. 그 특히 방송은 이렇게 예. 진행자분하고 예. 같은 패널분들하고 호흡을 하면서 예. 이렇게 하는 건데 예. 이게 토크 콘서트는 앞에 관중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너무 설레죠. 네. 와 진짜 기분 좋거든요. 정말 기분 좋고 호흡하는 느낌이 사실은 뉴스쇼 할 때보다 댓글쇼 할 때 그 호흡하는 느낌 좋은데 네. 한층 가까워진 느낌인데 얼굴까지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 나누면 그러니까요. 진짜 그 스킨십이 장난이 아니에요. 네. 그 느낌. 음. 예. 스킨십. 괜찮거든요. 그 토크 콘서트 할 수 있는 10,000명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나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직 정식 소개 안 했어요. 이분 누구시냐고 막 물어보는 분들 계시는데 아직 정식 소개 안 했고 오늘 입장이 하도 어려워서 지금 9시 13분 넘어가고 있는데 2,250여 분밖에 입장을 못 하셔서요.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작할까요? 아까 2,000분이면 시작하자 그랬던가요? 해야죠.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전경희님 콘서트 하면은 꼭 우리 아들도 같이 불러주세요.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항상 같이 듣고 있어요. 학교 가기 전에 뉴스쇼를 듣나 보다. 뉴스쇼 듣다 학교를 가나 보다. 전경희님. 크게 될
인물이야. 애들이 똑똑해져요. 아, 방송을 들으면은. 그럼요. 네. 토론 같은 거 잘하게 돼요. 그렇죠. 엄마한테 꼬박꼬박 말대답도 잘하고 반론을 잘해 애들이. 자,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별책 프로 댓글쇼 오로지 유튜브로만 방송됩니다. 뉴스쇼의 뒷이야기들 댓글들 담아서 이야기하고요. 시즌2부터는 시즌2 그러니까 댓글쇼만의 어떤 오리지널 코너들도 몇 개 생겼어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느낌 새롭다. 우선 하트 PD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뭐 하고 지내셨습니까? 뭐 출근하고 방송하고 똑같았는데 예. 어제까지는 되게 부담이 됐거든요. 아, 이거 시즌 2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되게 기분이 좋네요. 기분 좋아요. 예. 아, 우리 화면 보면서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인사 한번 정식으로 하세요, 하트 PD. 예. 예. 뭐 얼떨결에 하트 PD로 시작을 해서 예. 시즌 2까지 오게 됐는데 예. 정말 감사드리고요. 기다려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예. 또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시즌 2에는 다른 별명을 붙여달라는 저희 아들의 요청이 있었는데 왜요? 하트 모양이 아니고 공룡 발바닥 모양이래요. 공룡 발바닥 PD로 불러야 된다고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하트 PD로 네, 불러주시고 하트 PD로 계셔서 하셔. 예. 예, 태준아 미안해. 하트 네, PD로 그냥 미안하지만 할게. 쭉 가겠습니다. 공룡 발바닥 PD 너무 길어. 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많이 달라진 모습, 변화된 모습, 또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니 우리 곰돌이 기자님. 네. 하트 PD랑 오랫동안 알아온 사이시잖아요. 방송 같이 했죠. 같이 그러니까 제작진이었고 네네. 출연자였고 네. 이 사람이 방송을 이렇게 하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하셨어요? 전혀 안 했어요. 저도 전혀 상상을 못했는데 너무나 내성적이고 사실은 아, 그렇죠. 샤이하잖아요. 수줍어하는 스타일인데 굉장히 조용한 스타일이었고. 조용한데. 제가 그래서 가끔 예. 이제 댓글쇼를 볼 때 예.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언제요? 야, 아니 댓글쇼 할 때요. 이렇게 지금 어. 마이크 들고 그래서 아, 예. 야, 저 끼를 지금까지 어떻게 숨기고 계셨나.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토크 콘서트 하면 심지어 노래까지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약속을 했었나요? 했었잖아요. 자, 이런 하트 PD 정말 일치월장하는 방송인이 돼가고 있는 하트 PD와 그 옆에는 여태까지 계속 이야기 나눴던 그분,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분, 심지어 지금 애청자 김성만님은 혹시 아는 분이세요? 김성만님? 모릅니다. 모르시죠? 네. 요새 민동기 잘 나가네. 잘 나가셔서 저희가 부른 거죠. 그렇죠. 직접 인사하세요. 민동기 씨 화면 보시면서 곰돌이 기자 인사하십시오. 닉네임 곰돌이고요. 예. 서브 닉네임은 띵구리라고도 합니다. 네. 띵구리를 미시는 것 같다. 네. 띵구리. 예. 전 미디어널에서 좀 기자 생활을 했었고 지금 이제 고발 뉴스에서 또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예. 잘 나가진 않고요. 그냥 원래 그 김현정의 뉴스쇼가 방송을 할 때 예. 그 약간 다른 방송사에 가서 어. 잠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딘지 이야기하지 않기. 네, 어딘지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쟁사에서 그 시간대 잠깐 몇 분씩 하시는 거예요? 한 10분 정도 이제 10분 정도 네, 브리핑을 브리핑을 하시는 딱 하는 코너를. 거죠. 네. 그렇지만 마음은 뉴스쇼에 뉴스쇼하고는 워낙 오래된 네. 거니까 우리 이슈와 사람 때도 같이 하지 않았었어요? 그때는 제가 낫프로 할 때부터 낫프로에서 제가 잠깐 전화 그렇죠. 연결을 했었죠. 그렇게 네. 참 오래된 인연의 분이고 전혀 낯설지가 않고 사실 뉴스쇼를 오래 들어온 분들은 또 민동기 씨 음성이 익숙하실 거예요. 예. 언제든지 또 대타로 와주셨던 그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분 자 근데 왜 나오셨는가? 왜 그 뉴스쇼에 지금까지는 다 고정 코너가 있는 분들이 댓글쇼까지 함께했는데 네. 인물을 띄고 나오신 거잖아요. 네. 뭡니까? 아니 하트 PD가 네. 그 댓글쇼를 이제 다시 시즌 2를 한다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시즌 2를 하는구나.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 편하게 나오려고 했는데요. 테마가 있다고. 아니 테마가 있다고 해가지고 예. 이거 꺼내라고 그랬죠. 네. 근데 진짜 꺼낼게요. 뭘 꺼내라고?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수요일에는 여러분 그러니까 코너가 준비가 돼 있어요. 테마가 있다고 해서 세상에. 아이, 또 저 구석에 박혀있던 예. 책까지 제가 다시 들춰가면서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민동기 씨를 오랫동안 봐왔는데 이분의 정말 최대 장점은 무슨 말을 너무 잘해 이런 거보다 네. 목소리가 너무 좋아 혹은 인물이 너무
훌륭해 이런 쪽보다 동그랗죠. 정말 성실하세요. 진짜 성실하고 정말 알찬 컨텐츠를 2분짜리 인터뷰든 3분짜리 인터뷰든 20분짜리 인터뷰든 꽉꽉 눌러서 담아오는 그런 최대 장점을 가진 분이 이 민동기 씨거든요. 아, 너무 저랑 6시에 시작하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예. 새벽 4시에 어김없이 나오시는 거를 2년 동안을 단 한 번도 지각을 안 하셨어요. 진짜? 네. 아, 세상에. 작가 예. 그거와 관련해서는 예. 제가 한번 작가분이 이제 먼저 오시는데 예. 새벽 방송할 때 예. 2층 그 편성국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이제 작가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음. 제가 계속 먼저 오니까 네. 아예 그때 유창수 PD가 비밀번호를 가르쳐 줬어요. 외부인에게.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갔던 그러니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성실서.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여러 가지로 어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인물로 어필하실 수도 있고 목소리로 어필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실성을 택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거 말고는 뭐 어필할 게 없어가지고. 이 겸손함까지 같이 이분과 함께할 코너는 뭐예요? 한국사 명장면 정치사에서 예.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창수 PD가 저한테 이 코너를 맡긴 게 오기 전에 공부나 열심히 하고 와서 좀 그런 거를 청취자분들하고 네.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한번 공유를 하자. 아. 뭐 이런 차원이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이분이라면 기대가 준비를 잘해 주실 것 같았어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네. 이분이라면 아니나 다를까 지금 책을 보여주세요. 몇 권 읽고 오신 거예요? 오늘 이 짧은 아니, 코너를 이게 위해서. 옛날에 그냥 세상에. 읽고 예. 이게 꽂혀 있던 건데 예. 다시 이제 그 주제 던지신 거를 음. 또 복기를 하려면은 세상에. 뭐 이런 갑자기 또 현대사 이런 거를 또 또 유시민 요즘 핫한 분 나의 쓴 한국 현대사, 요거는 새로 최근 쓴 건데 한국 현대사. 이게 오랜만에 또 들쳐. 야. 근데 책이 좀 되게 새 거 같네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또 이거 같은 경우는 옛날 네. 책이긴 한데 개정판 개정판을 네. 또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읽으신 거? 네. 이렇게 준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맷을 이렇게 할 겁니다. 뭐 우리 원래 댓글쇼처럼 본방송의 댓글들 이야기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그날 한 장면씩을 가장 우리가 좀 읽어봤으면 하는 그 시점에서 읽어봤으면 하는 한 장면씩을 뽑아오시는 거죠. 네. 그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주시는 네. 굉장히 기대됩니다. 알찬 컨텐츠들 기대되시죠? 태안 마리아조님 뇌생남이신 것 같다고. 우리 곰돌이 기자님 제대로 보셨네요. 띵굴띵굴 띵 장면 쇼 뭐 이런 이름은 어떻겠냐라는 나는 본다님이 아이디어도 주셨고 아이 둘 엄마님은 좋아요부터 좀 누르고 시작하자고. 좋은 말씀이네요. 고맙습니다. 우드 누파파님 진짜 들어오기 어렵네요. 오랜만에 댓글쇼라서 엄청난 난관을 뚫고 들어온 기분이라 더 반갑다고. 예, 고맙습니다. 우두누 파파님 일단 커피 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발한 섹션이라고 기발한 코너라고 샤랄라님 그러셨는데 진짜 기발해요. 훨씬 알차졌다는 걸 여러분 느끼실 수 있죠. 이렇게 매일매일 뭔가 조금씩 있는 날도 있고 아예 없는 날도 있고. 없는 날은 이제 그 본 방송에서 할 얘기들이 좀 있는 날 그렇지. 그런 날은 일단은 비워놨고요. 그리고 본방송에 계시던 그 초대 손님이 쭉 앉아 계시는 날은 그런 네. 날은 그냥 코너 좀 밀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희가 뭐 특별 게스트 모실 수 있는 날은 예. 코너를 할 수. 진행자분도 지금 댓글쇼 시즌 2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오늘 7시 23분에 첫 원고가 나왔어요. 저희가 사실 원고가 원고라고 없는데 할 수도 없지. 뭐 이게 뭐야 이거. 그 순서지가 이게 순서지 이거 주고서 나한테 하라고. 뭐 달라진다 그러더니 뭐가 달라지는 건지. 7시 30분에 생방 들어가야 되는데 23분에 출력을 했어요. 참. 여러분 댓글쇼도 원래 이렇잖아요. 이런 맛으로 또 하겠습니다. 다만 코너가 조금 생겼다는 거. 제가 빠지는 날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하루하루 일주일 동안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그날 보시고 평가해 주시고 이렇게 좀 바꿔보자. 요건 좀 보완하자. 아이디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너가 생긴 것 중에 중요한 게 있는데 네. 시청자들이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 코너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월요일에 저희가 시청자 퀴즈를 하려고 그래요. 예, 이제 아무래도 시사 쪽에 가까운 예. 시사성 있는 퀴즈들을 할 텐데 선물을 준비해서 연결돼서 퀴즈를 푸는 분들께 선물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한테나 전화해서 예. 참여하시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시청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메일 있죠. 그 뉴스쇼 이메일. 띄워주세요, 그쪽으로, 석준 씨. 예, 그 메일로
근데 퀴즈 참여할 의사가 있다 예. 보내주시면 그분들 중에 예. 예, 순차적으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 퀴즈쇼가 있는 거죠. 예, 월요일도 보통 때처럼 댓글쇼를 하는 거예요. 하다가 중간에 신청해 주신 분 중 누구한테 갈지 모릅니다. 어떤 한 분에게 네, 전화가 가고 즉석 퀴즈를 우리가 풀고 재밌겠죠. 재밌겠죠. 즉석 퀴즈를 풀고 선물도 선물 드리고 푸짐합니까? 푸짐하게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뭐야 준비도 안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뭐 그때 되면 생기더라고요. 예. 약간 날림 냄새가 지금 나고. 보름 동안 뭐 준비한 겁니까? 예, 완전 재미나겠다. 껌빠방님 네, 그리고 신청하세요. 또 하나 준비하는 게 네, 네. 댓글 사진전. 그건 또 뭐예요? 2주에 한 번 정도 주제에 예, 대한 사진을 좀 받아서 예. 그중에 이제 선정된 사진들을 저희가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당장 이번 주는 예. 참여하시기가 힘들 것 같아서 다음 주부터 하려고 합니다. 어. 다음 주 금요일 댓글 사진전을 위해서 예, 사진을 보내주시면 좋은데 예. 일단은 사진전 주제를 이제 5월에 그 마지막 금요일이 될 것 같아서요. 예. 가정의 달로 정했습니다. 되게 건전하다. 주제가 굉장히 건전하네요. 주제의 건전함과 달리 댓글창에서는 예. 새로운 닉네임이 생겼습니다. 뭐요? 날 PD, 왜요? 날림 PD. 아 예. 너무 날림으로 준비했다고? 아니 근데 막상 그때 가면 또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 가정의 달과 어울리는 사진을 뭐 아무거나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사연하고 같이 보내주시면은 이 사진 어떻게 찍었다? 네, 어떤 거다. 그분이 출연하시는 건 아니고 그 사진을 네, 그 사진을 저희가 띄워놓고?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얘기 댓글을 갖고 또 네. 얘기 나눠. 네, 여러분 그리고 선정되시면 물론 선물 준비하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소통하는 코너가 많이 생겼네. 네. 여러분들하고 일단 2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코너들을 일단 이렇게 2개, 퀴즈쇼 하나, 뭐라고요? 댓글쇼 사진전 댓글 하나, 사진전, 예, 예.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예, 이렇게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에 딱 중심을 잡아주는 코너가 정치사 한 장면. 네. 부담스러우시죠? 다음에는 책 4권을 읽고 와야 돼. 예, 최정수님, 와 좋다고 그러셨고, 윤선영님, 하트 PD 쉬는 동안 유머가 생긴 것 같다고. 어느 지점이 유머입니까? 그러게요. 저도 근데 오늘 왠지 좀 기분이 좋은 게 예. 이분들도 왠지 재밌나 봅니다. 네? 아니 왠지 재밌으니까 유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하여튼 여러분 만나니까 뭐 별 얘기 아닌데도 기분 좋게 얘기하게 되고 벌써 한 30분이 훌쩍 갔어요. 오늘 방 만드는데 워낙 오래 걸려서 일단 하트 PD 우리 댓글쇼는 댓글 가지고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오늘은 뭐 첫날이라서 좀 소개도 했는데 그래도 댓글 얘기를 잠깐 좀 하고 본방송에 나왔던 댓글 얘기를 하고 오늘의 코너 그 기다리던 코너로 한번 가보죠. 박원순 서울시장 오늘 오셨는데요. 예, 제일 많았어요 그 댓글이? 그때 제일 많았어요. 다양한 주제를 많이 다뤄서 예. 어디가 제일 핫했습니까? 그 많은 주제 중에. 천막을 어떻게 할 거냐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왜 웃으세요? 아니 이게 굉장히 재밌네요 진짜. 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네.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막 흐르는 네. 아무 준비도 없는. 아니, 원래 이랬어요. 제가 원래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분위기를 알잖아요. 아시죠? 완전히 지금 반대되는 그런 분위기라. 김현정의 뉴스를 아시죠? 김현정의 뉴스쇼는 초까지 그렇죠. 정확하게 해서 이게 진행자가 진행하기 참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저한테 왜 중간에 막 이야기 한참 하고 인터뷰가 하고 있는데 왜 말 끊냐 이런 분도 가끔 계시는데 이게 네. 끊지 않으면 사고가 나요. 그렇죠. 뒷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적당한 때 이분의 이 답변이 길어지고 딴 데로 새는 것 같으면 제가 끼어들어서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네. 그 정도로 생방송은 짜여져 있고 저희가 꽉꽉 눌러 담는 거 아시잖아요. 네. 여러 방송 많이 해보셨죠. 김현정의 뉴스쇼만큼 꽉꽉 눌러 담는 방송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정말 그 원고 준비할 때도 예. 단문 중심으로 문장 자체가 굉장히 짧아요. 제가 준비하는 것도. 네. 그렇죠. 네. 그게 뉴스쇼인데 네.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너무 신선해요 댓글쇼. 아니 그리고 지금 제가 그 잠시 땜빵 방송을 할 때의 김현정 앵커를 보는 것과 예. 지금 댓글쇼에서 김현정 앵커의 이 모습을 보는 게 예. 너무 지금 차이가 나네요. 굉장히 지금이 오히려 더 밝고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월요일 아프셔가지고 그 방송 예, 하루 쉬었어요. 하루 쉬었는데 예, 예. 아프신 분이 맞나 할 정도로 굉장히 아빠서 쉰 게 맞나? 에너지가 지금 아파서 쉰 게 맞나? 음모론 들어가는 겁니까? 네.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댓글쇼의 매력은 이겁니다. 의식의 흐름대로 네, 막 네. 여기 갔다 저리 갔다 조금 전까지 막 웃고 이야기하고 이러다 갑자기 또 애국당 천막 얘기야 하다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 매력.
그 이어가 보세요, 하트 PD. 예, 예, 그래서- 애국당 천막 관련된 이슈가 제일 많이 왔다. 예, 많이 왔는데 네. 이제 직접 보신 분들이 예. 보내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신우님이 어제 광화문에 갔습니다. 대한애국당이 불법 천막을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쳐놨더라고요. 추모는 아닌 것 같던데 하고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분 보시기에는 추모 같지 않았다.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일단 그 천막의 그 컨셉은 모토는 뭐 정치적인 건 아니라고 주장을 그분들이 하죠. 주장을 하시죠. 네. 뭐라고 하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그 탄핵 과정 속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어르신도 계시고 네. 네. 뭐 스피커에 떨어지는 스피커 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5명 정도를 추모하는 네. 세월호 추모와 다를 게 없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 지금 이게 그쪽의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박원순 시장은 아까 단호하게 이건 다르다. 세월호 추모하던 그 전 국민적인 이 분위기와는 공감대와는 다르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강제 대집행이라고 네. 했나요? 아까 전에 대집행을 할 행정 거다. 대집행. 행정 대집행하겠다.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예, 문자 반응은 어때요? 전옥천님, 세월호는 국가적 차원의 애도였습니다.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일이 아니죠. 그런 게 있었고요. 네. 이호선님, 광화문 광장을 정치적으로 이용 마십시오. 근데 이호선님 같은 문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광화문 광장이 정치적인 장으로만 이용되는 게 안타깝다 하는 예, 것들이 굉장히 예. 많았는데요. 근데 우리 행간에서도 이걸 한번 다뤘었잖아요. 예,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대한애국당 처한 상황을 보면은 예. 한국당 때문에 지금 정체성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데다가 한국당이 자기 몫을 해버리니까 예, 그래서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떠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예, 그리고 또 그동안 이제 극우들이 계속 주장해왔던 것들을 표출할 장도 필요했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정치적 목적을 하는 거 아니냐는 분석을 했었는데 예, 지금 박원순 시장도 비슷하게 보는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행정 대집행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물리적 충돌이 생기면은 그렇죠. 그게 사실은 그쪽에 바라는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긴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과연 할 것인가는 좀 미주. 아까 제가 언제 그럼 하실 생각이에요? 라는 질문 드렸을 때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네, 답을 계속 박원순 피하셨죠. 시장이. 하겠다 피했습니다. 말씀만 하시고. 예. 지금 DM 샤이님이 그 5인 이제 천막이 정확히 뭐라고 써 있더라. 애국열사 5인을 추모합니다.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세월호 추모 천막을 패러디로 조롱하는 것 같다라고 이분은 느끼신대요. 예, 그렇죠. 조롱 천막 같다고 이분은 느끼신다는데. 그 추모 공간 바로 앞에다가 지은 것도 그렇고요. 글쎄요. 하여튼 댓글은 좀 부정적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대부분 부정적이었죠. 대부분 부정적이었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게 많이 들어왔고 또 어떤 이슈들? 또 버스 파업 관련한 얘기들이 들어왔는데요. 예. 이금영님, 시민의 세금이 쓰여서 임금이 인상됐으니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 질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무정차 통과와 배차 시간 미준수, 불친절 등을 개선해 주세요. 했고요. 예. 이주용님, 버스 회사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데 회계 감사는 철저히 진행되고 있는지요? 하셨고요. 또 호미파더님, 왜 세금을 투입합니까? 재정 문제는 어차피 버스 회사의 주주들이 가져가는 이윤을 공사체 발행 비용으로 충당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 어려운 얘기도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네. 버스를 민동기 곰돌이 기자님, 띵구리 기자님, 버스 어떻게 자주 좀 이용하세요? 이용하죠. 이용하시죠. 네. 이 버스 요금이 인상된다. 그러니까 네. 요금이 인상되든지 아니면 서울시가 지자체가 세금을 넣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이 사실은 아까 문자도 들어왔지만 좀 양분돼요. 예. 네. 예. 우리 세금으로 할 일도 많은데 지금 이미 준 공영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2,500억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백억을 더 넣는 것 난 반대다라는 분도 일리가 있고 네. 버스라는 거는 공공의 발인데 또 대부분 서민이 이용하는데 정부가 지자체가 보전해 주는 거 그러니까 세금 우선순위에서 더 넣는 것 찬성한다는 분도 계시고 네. 사실 좀 엇갈리고 개인 의견은 있을 수 있어요. 개인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는 좀 불가피하다. 아, 버스 인상 요금 자체가. 요금 인상 불가피하다 네, 쪽. 네. 아니, 소신 발언. 왜냐면 그게 제 입장에서도 예. 돈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돈이 나가는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게 특히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예. 이게 만약에 마비가 되거나 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예. 상당히 일상생활 자체가 지금 지장을 받게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버스라고 하는 게 어떤 그냥 하나의 교통수단이라기보다는 공공적인 성격이 저는 훨씬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정부라든가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예.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면 뭐 준공영제라든가 아니면 이런
최소한의 요금 인상 이런 건 불가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물가가 다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교통이라든가 이런 요금 자체만 묶여 있다는 것도. 그러니까 지금 요금 인상을 하는 대신 정부가 그걸 세금으로 그렇죠. 메워주는 방식으로 이번에는 넘어갔거든요. 네. 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네. 뭐 경기도는 200원 인상 하는 쪽을 택했고, 그렇죠. 광역은 또 400원 근데 인상하고. 양쪽 다 일리가 있긴 있어요. 근데 있습니다. 우리 띵구리 기자님께서는 띵구리가 더 와닿는다 하다 보니까 오늘 테스트 날입니다. 네. 띵구리 기자께서는 어느 정도 그거는 요금 현실적으로 인상 쪽이 불가피하다. 더 낫지 않겠느냐. 네네. 언제까지 계속 세금으로 보전해 줄 수 있겠느냐 그쪽이신 그렇죠. 거예요. 네. 우리 하트 PD. 뭐 세금이 들어가는 게 예. 요금 인상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보고요. 왜냐하면은 그 서민들에게 직접 부담이 가는 건데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하자고 하면은 서민들한테 그 부담을 지우자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예, 저는 그보다는 세금으로 하는 게 예. 요금 인상보다는 낫다고 보는데 근데 서울시가 그렇게 해서 처우를 개선해 주는 게 과연 옳으냐 그 부분 좀 다를 수 있는 게 저는 경기도민이니까 아니 왜냐하면요 경기도의 그 예. 버스 기사들이 받는 임금이 서울시 버스 기사 임금의 80% 수준이거든요. 맞아요. 예. 지역은 더 낮아요. 예, 예. 그럼 서울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처우가 음. 좋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요금 인상이라든지 세금 투입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처우를 개선한다는 건데 뭐 처우 개선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개선하는 건 당연히 좋죠. 근데 그게 자꾸 지역에도 압박이 되고 있으니까 지역은 재정이 부족해서 그렇게 못 하거든요.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서울만 계속 올라가는 게 과연 전 국가적으로 좋은 건가? 지역을 먼저 방법을 찾아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우선순위로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게 52시간제 하기로 해놓고 1년 동안 대책을 안 세우다 이제 와서 파업한다니까 예, 예. 부랴부랴 세금 투입하고 요금 인상하고 하는 것도 문제고 그런 과정에서 너무 쉬운 방법으로 해결을 해버린 거 아닌가. 세금을 투입하는 방식이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이니까 국민들로부터 쓴소리도 안 나오고 뭐 좀 덜 나오고 예. 그런 건 아닌가. 예, 특히 서울이 그렇게 쉽게 해결해버린 거는 예, 예.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아까 박원순 시장 나왔을 때 그 얘기를 좀 질문을 하지. 왜 그때 아무 말 안 하다가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러게요. 제가 낯을 가려서. 아쉽네요. 그 질문을. 아니 근데 이게 할 좀 걸 그랬네요. 복잡한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니까 예. 경기도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주로 광역버스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광역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출근 퇴근할 때 말고는 예. 사람들이 이용 많이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적자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하. 이 서울 집중 현상과도 저는 일정 부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참 그렇죠. 복잡한 문제예요. 복잡한 문제입니다. 해답이 쉽지 않고요. 일단은 서울시는 요금 인상 대신에 시 재정을 더 투입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급한 불은 끄고 갑니다만 이걸로 다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예, 예. 고민을 좀 해보죠. 여러분 의견 좀 볼까요? 웰시코기님은 52시간제 예외 업종을 두는 건 어떨까 이러셨고 세금을 투입하는 만큼 회계감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서동룡님 그러셨고요. 이로 인해서 결국 사측 이익만 극대화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염려를 결국 우리 세금인데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 강선아님 세금으로 하되 버스 회사 수익자의 세금을 더 거둡시다. 역시 이분도 그럼 버스 회사가 돈 버는 셈이니까 적자 보전 받는 셈이니까 그쪽 세금을 더 걷자 그러셨어요. 제이선영님, 민동기 기자님 곧 마이크 먹방 하실 듯. 뭔 소리? 마이크가 입에 들어갈 것 같잖아요. 제가 씹어 먹을 것처럼 제가 요 마이크 가까이 되는 거는 원래 알고 계셨어요 방송 볼 때? 아니 계속 제가 몇 번 볼 때마다 네. 김현정의 그가 마이크 가까이 대시라고. 그래서 진짜 되게 자세히 보셨구나. 진짜 보셨구나. 마이크를 가까이 댔더니 또 성능이 너무 씹어 먹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 적절한 수위 지키는 게 이게 어려워요. 아 그렇죠. 요 정도입니다. 한 요 5cm에서 7cm 정도. 네. 아우 그분 누구시죠? 방금 그분한테 마이크 먹방 하실 것 같다는 제이선영님한테 일단 커피 한 잔. 관찰력 좋으세요. 마이크가 맛있어 보인다고 뭐라고 읽어야 되지 이거를? 포로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하트피디 어디예요? 포러스 라코스? 이 댓글을 그렇게 빨리 캐치해서 읽는 김현정 앵커가 정말 대단합니다. 포러스 하코스 모르겠습니다. 예, 그분께도 커피 한 잔. 그분은 알아들으셨죠? 드리겠습니다. 자꾸 보다 보면 익숙해지고요. 제가 여러분 뉴스쇼 생방송할 때 심지어는 전화 인터뷰 나오신 분하고 얼굴 보는 인터뷰를 하는 와중에도
레인보우 댓글, 샵 1212 아. 댓글, 유튜브 댓글, 카톡 댓글까지 다 봐요. 네. 그리고 우리 밖에서 제작진이 보내는 메시지 다 보고 있죠. 그것까지 그건 또 이화면으로 다 보고 네. 이게 자꾸 10년 하다 보면 돼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 아, 그래요. 그런 댓글들이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이제 훌쩍 가서 오늘은 일단 여러분 댓글 소개는 요 정도 하고 수요일에 코너 어제 네. 우리 띵구리 기자가 3권의 책을 무려 몇 시간 준비하셨다고요?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뭐 틈나는 때마다 이것저것 찾아보고 예. 근데 좀 비슷한 뭐 부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래요, 네. 그래요. 제가 아침 나절에 얘기를 했으니까요. 예. 예, 그리고 어제 작가랑 최종 통화한 게 10시 몇 분이셨죠? 와. 카톡은 밤 밤에? 11시 넘어서 왔더라고요. 네. 그러니 밤새 준비하고 오신 거예요, 우리 땡구리 기자님. 그 정치사 한 장면, 과연 오늘은 뭘 뽑아 오셨는지 같이 한번 그 속으로 들어가 보죠. 어떤 장면입니까? 1980년 5월 15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오늘이 5월 15일이잖아요. 오늘 스승의 날 맞습니다. 네. 근데 1980년 5월 15일 예. 서울역 쪽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5.18이 아니라 5.15의 네. 서울역. 네. 어떤 장면이 있죠, 그날? 지금 심재철 그 의원하고 예. 그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당시 그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은 것 가지고 이런저런 공방이 벌어졌잖아요. 한창 벌어지고 있죠. 네. 근데 사실은 그 기원을 쫓아가다 보면은요. 예. 1980년 5월 15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서울역 앞에서 예. 총학생회를 비롯한 대학생들이 한 10만 명이 모였었거든요. 근데 그 그때 5월 15일에 역사적인 한 장면이 나오는데 자, 그 장면 석준 씨, 유석준 감독님 띄워주십시오. 오늘의 장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런 것도 준비하나요? 하면은 바로 딱 나와야 되는데 좀 걸린다. 조금 걸린. 이 장면 보이시죠? 야. 이제 서울역이 보이네요. 예, 이 네. 장면입니다. 이게 바로 1980년 5월 15일 서울역 앞입니다. 와, 10만 명이 진짜 많구나. 인파네요. 진짜 어마어마한 인파네요. 특히 그것도 요즘같이 무슨 통신이 발달하거나 이런 것도 그렇죠. 아닌데 10만 명이 이렇게 모였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네. 지금으로도 어마어마한데 그 당시로선 정말 어마어마한 네. 이른바 서울역 회군. 네. 예. 굉장히 많은 군중들이 모였는데 당시 그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심재철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총학생회장단이 회의를 합니다. 너무 그 총학생회로 당시 예. 각 시민들이 제보 전화가 막 이어졌거든요. 음. 그러니까 군 부대가 움직이는 듯한 그런 제보 전화. 이게 아. 왜냐하면 그때 왜 총학생회로 이런 제보 전화가 왔을까를 이거는 저의 그냥 추정인데 예. 그때만 하더라도 뭐 언론사라든가 예. 시민단체가 활성화되지 않은 그런 다 막혀 있죠. 다 사실은. 막혀 있었거든요. 언로가 막혀 있었던 상황이죠. 다 그렇죠. 통제하에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흔히 말하는 제야 세력의 구심점이 대학생들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총학생회 그러네요. 쪽으로 자꾸 이제 그런 전화가 갔는데 예. 군부 이동이 좀 심상치 않다라는 그런 전화가 계속 갔고요. 네. 결국에는 그런 여론 동향이라든가 이런 게 총학생 회장단에도 또 들어간 거죠. 아하.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서울역 앞에 모인 대학생들을 집회를 해산을 하고 귀가를 할 거냐 아니면 계속 집회를 이어나갈 것인가를 청와대까지 갈 거냐. 그렇죠. 자, 지금 굉장히 약간 무서운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뺄 거냐 진군할 거냐. 그렇죠. 요 갈림길에 놓인 거군요. 그게 80년 5월 15일 날 갈림길에 놓여 있었는데 예. 당시 해산하자라고 주장을 했던 게 심재철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결정을 내려요. 결정을 내리는데 이제 반대했던 그런 그 일부 학생들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는데 그 반대했던 당시 학생 중에 하나가 이제 유시민 그렇게 되는 거군요. 노무현 재단 이사장. 서울대 이제 총대의원회 의장을 맡고 있었고 같은 운동권이었던 거예요. 같은 아시죠? 그건 운동권이었어요. 여러분 같이 뛰었던 네. 건. 그리고 약간 비사인데 네. 그 심재철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회군 결정을 내렸을 때 예. 신계륜 전 의원 있지 않습니까? 예.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거든요. 네. 당시 이제 고대 총학생회장이 와서 예. 심재철 서울대 총학생회장한테 막 따지고 그랬었어요. 이게 회군이 말이 되느냐? 회군이 말이 우리가 되느냐? 무엇이 두렵느냐? 예. 우린 나가야 된다. 네. 근데 뭐 그렇게 문제 제기하기에는 너무 늦었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 그 설득을 한 게 예. 총학생회장단을 설득을 한 게 이수성 서울대 학생처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야. 설득을 했죠. 예. 이제 나중에 이수영 당시 학생처장은 이제 국무총리까지 하게 지금 되는데요. 뭐 유명한 이름들이 다 나오네요. 네. 이 장면 하나로 다 나오네요, 정말. 그렇죠. 근데 사실 5월 15일, 예, 80년 5월 15일 서울역에서 회군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런 역사적 상상을 한번 발휘를 해봤거든요. 자, 그러니까 저 화면 다시 보여주세요. 그 화면 그 상황에서 물러갈 것이냐 진군할 것이냐.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비둘기파로 불렸던 심재철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회군하자. 그렇죠. 돌아서자. 유시민 그 당시 뭐였다고요? 뭐였어요? 대의원. 서울대 대의원. 대의원 회의 회장. 그렇죠. 대의원들 중에서도 회장이었던 유시민 회장은 반대. 그렇죠. 회군하지 마라. 그다음에 신계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고대 총학생회장 반대. 네. 이수성 학생처장은 설득을 했어요. 설득. 회군하자. 네. 자, 요런 상황에서 결국은 회군합니다. 결정이 납니다. 근데 회군하지 않았더라면 네. 이게 약간 그거 같네요. 옛날에 일요일 밤인가? 그래서 자, 이게 결심했어. 네. 테마 게임. 테마 게임 이쪽이냐 저쪽이냐. 네. 회군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거는 역사책에도 안 나왔던 그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역사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 평가도 좀 다 다르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해봤는데 당시 서울역 앞에서 10만 학생만 10만이었고요. 예. 시민들까지 합치면 더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 인파가 예. 회군을 하지 않고 계속 집회를 이어갔더라면 그 5월 17일 날 이틀 뒤에 예.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그 왜 확대를 했을까요? 저는 5월 15일 날 그 대학생들이 총학생 회장단들이 회군을 결정을 함으로써 예. 신군부가 학생들이 겁을 먹었구나 라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진짜 그러네요. 라는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당시 여러 기록들을 찾아보면은 예. 책에서도 확인을 한 거지만 예. 5월 15일 회군 이후로 예. 그 전까지는 학생들이 거리에서 전국적으로 예. 서울은 물론이고 각 지역에서도 대학생들이 굉장히 거리 시위를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죠. 근데 회군 이후로 5월 16일 날 뚝 떨어집니다. 잦아들었어요. 그리고 17일 날 완전히 없어지다시피 하게 됩니다. 동력을 잃어버렸구나. 동력을 잃어버린 거죠. 계엄은 빵 그렇죠. 선포가 되고. 근데 마침 그날 예. 5월 17일 날 예. 비상계엄을 전두환 신군부가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그 비상계엄 전국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그렇게 거리 시위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예. 광주 지역 학생들이 그렇죠. 5월 17일, 18일에도 계속 시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는 회군하지 않은 거예요. 회군하지 않은 거예요. 광주 지역에서. 예. 그래서 저는 그게 5.18의 비극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 회군이.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런 반론도 제기를 하더라고요. 예. 사석에서는 제가 이런 상상력을 발휘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예. 그러면 서울에서 예. 광주의 비극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신군부의 그 뭐 군부대 이동이 그때도 있었거든요. 분명히 뭐 효창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곳이 일단 제보가 들어온 거니까 사실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거 뭐 유언비어처럼 누군가 뿌린 게 아니라 사실이긴 했어요. 네. 예. 서울에서도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겠느냐라고 얘기를 뭐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10만이 넘게 서울역에 모였고 그 인파 학생들이 계속 시위를 이어갔더라면 아무리 신군부라 하더라도 무력으로 진압을 했을 생각은 못했을 것 같아요. 서울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거에 한 표 던집니다. 왜냐하면 광주는 그 당시 고립된 곳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당시는 통신수단이고 뭐고 없었기 때문에 차단하면 차단이 되는 거였잖아요. 네. 그때 서울에 이제 우리는 어렸을 때니까 우리 민동기 기자도 그렇고 다 어렸을 때니까 잘 모릅니다만 서울에 계시던 분들이 몰랐대잖아요. 그렇죠. 몰랐다는 거예요. 그 광주에서 그 난리가 벌어지는데 몰랐다는 거고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한데 서울이었다면 네. 사실 불가능하죠. 저는 불가능했다라고 통제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서울에는 국내 언론들이 다 신군부의 통제를 받고 있었다 하더라도 외신 기자들이 많고요. 그렇죠. 각국의 대사관들이 다 서울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무력 진압을 할 수가 불가능합니다. 없어요. 아무리 전두환 신군부를 했다 하더라도. 그러네. 예.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 고려대학교
심재철 의원이요. 제가 이걸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나중에 그 본인도 후회를 하더라고요. 본인도. 아, 후회했어요. 본인이 후회를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책에서 나온 건데 제가 잠시 핸드폰에 이걸 담아왔거든요. 심재철 당시 뒤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월 15일 서울역에서 학생들이 퇴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 운동에 있어서 결정적인 과오였다. 그 같은 결정적인 오류가 광주에서의 대학살로 곧장 이어져 버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도. 저는 이게 이 말이 보여주는 만약에 회군을 안 했더라면 광주의 비극은 막을 수 있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탱크를 움직이기만 해도 군이 좀 움직이는 것만 보여도 대학생들이 뭐 속된 말로 쫄아서 다 그냥 물러나는구나. 그렇죠. 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다면 더 강하게 나가. 광주는 회군 안 한다. 진압해. 그리고 어제 우리가 김용정 씨와의 인터뷰도 했습니다. 네. 이제 미군 정보원 출신 39년 만에 입을 연 그분의 얘기를 이제 쭉 들어보면은 잠깐 왔다는 거예요. 5월 21일 날 전두환 씨가 광주로 그렇죠. 내려왔다는 게 이제 그분의 첫 증언이죠, 사실은. 그분이 직접 본 건 아닌데 정보원이 다수 포진해 있었답니다. 다수의 정보원이 동시에 보내왔대요. 전두환 씨 왔다. 1시간 정도 머물렀다 갔다고 하고 가고 나서 집중 사격이 발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발포 명령이 사살 명령이었다라고 그분은 표현을 어제 하시더라고요. 경향신문 단독 보도도 나왔죠. 그 전두환 씨가 직접 지시를 내린 걸로 보이는 문건이 발견됐는데 문건도 나왔다. 그 진압하겠다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굿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하는 그 문건이 나왔죠. 결국은 서울에서는 돌아갔는데 회군했는데 왜 회군 안 해? 저기도 더 강하게 나가라고 그렇게 판단하게 만든 거지.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네요. 그렇죠. 있네요. 저는 그래서 80년 그 5월에 여러 가지 장면이 있는데 광주항쟁보다 80년 5월 15일 그 서울역에서의 이 아까 다시 보여주세요 장면 좀. 이 많은 그 학생들과 시민들이 회군을 하지 않고 계속 시위를 이어갔더라면 다른 역사적 상황이 전개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지금 그 장면 다시 보고 계십니다.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 별책부록 댓글쇼가 꼽은 정치사 한 장면은 바로 이 장면 5월 15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년 전인 거예요. 계산 한번 해보죠. 지금이 2019년이니까 39년. 그러네. 39년 전 오늘. 네. 와 이게 딱 오늘이네 또 그러고. 오늘입니다. 5월 15일. 약간 지금 소름. 하트 PD가 그걸 겨냥을 한 것 같더라고요. 잘 뽑았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병철 CP가 하자고 했습니다. 잘 뽑았죠, 여러분. 이 장면 다시 눈에 좀 넣으세요, 여러분. 5월 15일, 39년 전 5월 15일 서울역 그 장면. 이 장면이 우리 역사에 어떻게 보면 큰 흐름을 바꿨던 그 장면일 수 있다는 말씀. 그리고 제가 유시민 재단 그 노무현 재단 이사장 책을 읽다가 느낀 건데 그때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흔히 말하는 매파로 분류가 됐었잖아요. 계속 회군 반대를 했기 때문에 청와대로 신분하자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게 매파로 분류가 됐는데 여기 책을 보면은요. 유시민 이사장도 그러니까 선배들과 조직의 논리에 따랐을 뿐 자기 자신도 굉장히 두려웠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얘기는 뒤에서 야 전화 걸어 이래가지고 전화 걸었는데 사실은 떨었다. 굉장히 떨었던 거죠. 그만큼 학생들도 두려움에 있었던 건데 만약에 그 두려움을 좀 극복을 하고 서울역에서 계속 시위를 이어갔더라면 5.18의 상황은 다르게 전개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은 쉽게 하지만 만약 지금 이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 이 뭐 SNS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언론은 다 차단돼 있고 전두환 신군부의 그 폭압적인 상황, 군대가 막 온답니다. 움직임이 있답니다라는 소식 들었어요. 민동기 우리 띵구리 기자가 그 당시 회장이었다면, 이 전체를 이끌고 있는 서울대 총학생회 회장이었다면 어떤 선택했겠습니까? 솔직히 저도 회군했어요. 왜냐면은. 그 유시민 이사장이 쓴 책을 보면서도
굉장히 매파로마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인간적인 갈등을 많이 토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때 당시 자기가 연설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역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책을 읽으면서 야 이거 나라면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를 했을까? 하게 되지. 하게 됩니다. 하게 되죠. 회곤하겠다. 솔직히 회곤했을 것 같다. 겁나서. 그냥 내가 죽는 건 둘째치고 내가 내 판단에 의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게요. 그거잖아요. 그거요. 저 혼자 뭐 이렇게 된다면은 상관없지만 저의 어떤 순간적인 결정으로 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혹시라도 입게 된다면 그렇죠. 그 책임을 어떻게 다할까? 저는 그게 더 두려웠을 것 같아요. 하트 PD 그 입장이었다면? 근데 저라면은 회군을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10만 명이 모였는데 그리고 그런 기회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데 거기서 회군 결정을 내리는 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심재철 의원이 물론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자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도 상당한 용기였지 되죠. 않을까. 그것도 용기다. 회곤하자라는 것도 용기다. 10만 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가자 하고 있는데 그걸 돌리자 말을 하는 것도 뭐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열망을 등에 업고 있으면서 지도자라는 사람이 돌리자 말을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그 김대중 전 대통령 자서전에도 실제로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신군부에 쿠데타 빌미를 준다라는 그런 우려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 한 각도에선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있었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오로지 두려워서만은 아니고 그런 계산도 고려도 있었을 것이다. 저라면 어땠을까? 저는 이제 처음 생각해보는 문제인데 제가 회장이었다. 지금 10만 명이 군집해 있다. 청와대로 가자! 이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었죠. 못 돌릴 것 같아요. 못 돌릴 것 같아요. 그렇게 왔는데 못 돌릴 것 같아요. 내가 앞장서서 안 돼. 가. 뭐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렇게 결정이 내려졌을 때 그 앞 서울역 앞에 모여있던 많은 학생들이 정말 횡하니 몇 시간 뒤에 사라져요. 사라졌어요? 네. 저 그거 궁금했는데 정말 싹 사라졌는지 아니면 끝까지 가자로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그런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따르지 않겠다라고 해서 싸웠다라고 했다면 전혀 다른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도부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라졌어요. 다들 두려움이 있었구나. 강했거나.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사장이 얘기한 것처럼. 두려움. 그러니까 지금하고 달라요. 이게 계엄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말하자면은 나 하나 죽어도 상관없는 상황. 그렇죠. 전쟁과도 비슷한 상황에서 여러분 상부가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위험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흩어지시죠.라고 하면 사실 지금 같은 이런 평화로운 상황에서의 시위하고는 다른 거니까. 그렇죠. 민주적인 사회에서의 시위하고는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지도부를 비롯해서 거기 있는 학생들이 다 같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스크럽을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짜고 있었는데 어느 한쪽에서 그 스크럽을 풀고 가요. 그러면 저는 그 대열은 한꺼번에 무너진다고 보거든요. 80년 5월 15일 서울역 앞에 상황이 그랬던 게 아닌가. 그렇지만 이제 와서 생각할 때 이해는 되지만 그 학생들의 심정, 시민들의 심정 이해는 되지만 갔었어야 된다. 그랬다면 달라질 수 있었다. 광주의 비극은 전혀 다른 상황이 됐을 수도 있다. 그러네요. 광주의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갔었어야 된다. 결과적인 얘기지만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러네요. 굉장히 뜻깊은 장면을 오늘 가지고 오셨습니다. 비바님 댓글쇼 오늘 진지한 얘기를 하는데도 꿀잼이라고 표현해 주셨을 만큼 잘 짚어오셨네요. 아주 중요한 장면을. 5.18의 장면들은 우리가 수없이 지금 매일 짚고 있습니다만 사실 5.15의 장면은 이렇게 우리가 부각시켜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고맙습니다. 소율파워빔님도 그랬다면 이러셨어요. 하늘세상님 이걸 이제 돌이켜보고 나니까 유관순 열사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했던가 싶다고. 그럼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죠. 감옥에서도 만세를 불렀으니까. 저는 정말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했던 분들은 진짜 정말 저는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만 그때 못했을 것 같아요. 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지난번에 그랬거든요. 밀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유관순 열사가 정말 대단한 거는 심지어는 재판정에서
의장과 책상을 찾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의자죠. 대단한 겁니다. 10대 소녀가. 그렇죠. 네. 근데 적어도 5.15 그 서울역 상황에서는 그랬던 사람은 없었던 걸로. 물론 여러 가지 계산 고려들이 있긴 했겠습니다만 좀 달랐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상황이 어쨌든 없었던. 네. 그래서 광주로 이어졌던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남는 네. 그 회군. 고맙습니다. 쫑이네맘님 감사드리고요. 투연이맘님 감사드리고 오늘 어땠어요? 우리 띵구리 기자의 첫 코너. 저는 좋았어요. 저도 좋았어요. 저도 좋았어요. 들으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쏙쏙 빨려든다. 네. 와, 괜찮네. 근데 이게 장면 할 게 많이 있을까요, 띵구리 기자님?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다음 장면을 좀 후보로 떠올리고 계시는 건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는데 뭐 좋을 것 같다는 확신은 어떻게? 또 이게 한국 사회가 역동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또 발생합니다. 또 네. 있습니다. 네. 네. 너무 좋았다고, 많이 좋았다고 한동희님 그러셨고 민송님이 훌륭하고 전율이 느껴졌다고 심지어 띵구리 기자 멋있다고 메일 크리스마스님 메일 크리스마스님 오셨군요. 고맙습니다. 편안하면서도 실속이 가득한 방송이라고 설표님 칭찬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설표님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커피 한 잔 드리고요. 경프로님도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공지를 드리자면은 예.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는 예. 편집본이 또 나옵니다. 와, 그래요? 예, 이 방송이 그대로 올라가면은 이제 1시간 넘게 보실 수 있지만 예. 이거 별개로 이제 하이라이트만 모아서 그러니까 오늘 생방 동접 못 보신 분들은, 동시 접속으로 못 보신 분들은 퇴근하시는 길에, 시간 나시는 길에 풀 영상 보시면 되고요. 네. 이미 지금 풀 영상을 실시간으로 함께 하셨던 분이 복습하고 싶으시다 싶으면 하이라이트 보시면 되는 예, 거예요. 한 10분 정도로 아. 만들어서 올립니다. 야, 왠지 이상한 것만 딱 모아가지고 올리시고 코 파는 거 늘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장면만. 예,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가 괜찮았죠, 여러분. 예, 시즌 2는 이렇게 여전히 날 것이고 여전히 뭐 엉망진창이고 여전히 의식의 흐름으로 갑니다만 그 와중에도 이렇게 알찬 컨텐츠들이 숨어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고요. 정순현님, 김현정 앵커는 절대 회곤 안 했을 거라고 확신하신다고. 믿음이 확실하군요. 하지 네. 말아야겠다. 안 하는 걸로 저는 확신 저도 하겠습니다. 근데 저 안 했을 것 같아. 못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 죽을 수도 있죠. 맨 앞에서 죽을 수도 네. 있는데 이 많은 사람의 열망이 막 네. 지금 에너지가 그 분출하는 분위기에서 상태에서는 저는 돌아가서 못 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렇긴 해요.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첫 순서고 아직 예고가 많이 안 돼서 오늘 동접자 많진 않았어요. 네. 이제 3,000명 조금 넘어까지 3,200여 명, 300여 명까지 간 것 같은데 이제 소문 나고 다시 문 열었다는 거 아시면은 많이들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이런 좋은 콘텐츠들 놓치지 마시고요. 많이 소문 좀 내주십시오. 그리고 2차 번개팅 했던 거 그 영상이 올라와 있죠. 예, 예. 올라와 있습니다. 한 제가- 일주일 정도 된 것 같네요. 예, 예고를 잘 못해가지고 2차 번개팅 동영상들 많이 못 보셨더라고요. 그것도 가서들 감상하시고요. 고맙습니다. TJ 린님 뒤죽박죽 우왕좌왕 우당탕탕 그래서 재밌다고. 칭찬인지 욕인지. 민동기 저 띵구리 기자님 오늘 함께한 소감 어떠셨어요? 저는 굉장히 색달라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으셨어요. 네. 자기 코너에 자기가 취한 겁니까 지금? 아니 제 코너에 취한 게 아니고요. 김현정 앵커의 색다른 모습과 어. 이 하트 PD의 항상 댓글 쇼를 이렇게 유튜브로만 보다가 예. 제가 직접 여기 와서 이렇게 두 분을 보니까 예. 또 아. 완전히 느낌이 다르네요. 연예인 보는 느낌이요? 네, 그러네요. 오, 아니 그냥 던져봤는데 원래 이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아는 분이 뻔뻔해졌죠. 완전 방송 100회 만에 뻔뻔해진 우리 하트 PD. 역시 방송 100번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예. 하여튼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그 매력에서 빠져나오지 마시고 네. 쭉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타임이라는 거 어떻게 하는지는 보면서 배우셨어요? 아니요? 그건 모르세요? 네. 그 좋아요 타임이라고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누르셔야 되는데 누르실 수 있도록 제가 판을 깔아드리는 순서예요. 아하. 일단 오늘 하트 PD가 하는 거 보고 배우세요. 네. 하트 PD. 네, 오늘 띵구리 기자의 한국 정치사의 한 장면 잘 뽑아왔다, 재밌었다 하시는 분들 좋아요 눌러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감동적이었다 하시는 분들, 예, 유익했다 하시는 이렇게 하면 분들 좋아요가 이게 쭉 올라가거든요. 하나 둘 셋 또 해야 되잖아요. 예, 좋아요 누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네. 그래서 좋아요를 누르는 이유는 뭐냐면요. 네.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띵구리 기자께서. 좋아요가 많다고 해서 이게 광고가 많이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좋아요 수가 많으면
다른 분들한테 추천 영상으로 만든대요. 맞아요. 네. 유튜브. 그렇죠. 그러니까 댓글쇼를 보는 분들만 계속 보시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좀 많이 즐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한테 추천 영상으로 뜨는 게 이 좋아요의 영향이라고 해요. 네네. 그래서 많이들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 예. 좋아요를 100만 한 번 누르겠다고 신유경님 아무 소용없습니다. 안 졸린다님이 하트 PD 번데기에서 나비로 탈피하셨어요. 댓글쇼를 통하여서 커피 드리겠습니다. 뻔뻔해진.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셨죠? 네. 예, 다음 주부터는 책임져 주시고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화면 보시면서 커피 3분께 쏘겠습니다. 네, 띵구리 기자. 샤랄라님. 예. 만방에 고아라. 네. 만방에 고여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님 따봉 눌렀어요. 따봉.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려요. 그리고 시즌2 정말 알차요. 김웬디님. 야, 제가 이제 드디어 올라오는 거를 캐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방 적은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아까는 도저히 캐치를 못하겠더라고요. 사람이 똘똘하셔. 제가 그런 줄 알았지만 이분 진짜 스마트한 분이십니다. 벌써 댓글 보는 법 아셨어요. 이분과 함께 매주 수요일 함께 만나고요. 오늘 여러분 시즌1, 시즌2 어떠셨어요? 들어오는 길 너무 어려웠지만 이렇게 함께 와주셔서 어려운 그 험난한 걸 뚫고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아직 몸살 감기 기운이 좀 남아있어요. 이번 감기 정말 지독하거든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무슨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다. 순서지 있는 얘기였나요? 까먹었다. 아니 뭔가 해야지 하고 들어왔는데 까먹었다. 내일 생각나면 또 해드릴게요. 내일 댓글쇼는 저 함께 하니까요. 내일 함께 해드리도록 하고 고맙습니다. 저 띵구리 기자하고 곰돌이 기자 중에 띵구리가 나은 것 같아요. 띵구리가 났습니까? 제가 해보니까 네, 띵구리가 입에 잘 붙네요. 입에 잘 붙어요. 띵구리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여러분 저희 이거 종치는 건 알고 계세요? 이렇게 종치는 거? 아까 종 치셨잖아요. 네, 시작할 때 끝날 때 치거든요. 네. 제가 치면은 크게 박수 치면서 네.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김현정의 뉴스쇼 별책부록 댓글쇼 시즌2의 첫 번째. 다시 1회부터 가는 건 아니죠? 1회부터죠. 또 1회부터 가는 댓글쇼 거예요? 플러스 1회. 그렇구나. 댓글쇼 시즌2 플러스 1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반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